네, 이 김남국 위원이 준비한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나눠보기 위해서 이 특별한 손님을 이 세대공감에 모셨습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하실 기회가 몇 번 있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명의 질문을 받는 자리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다는 걸 좀 전에 알아서 그리고 사실 저도 이 각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드릴지 잘 몰라서 예, 일단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사표를 내신 지 지금 청와대 사표 내신 지 5개월 정도가 되셨네요. 정확하게는 2월 7일자로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2주 후에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니까 실은 2주 정도 논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자문위원으로 일하시는 건 매번 그렇게 청와대에서 의뢰를 받게 되시는 겁니까? 아니요, 경상 일정과 정책 일정들은 제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네. 다만 이제 대통령 행사 중에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순방 행사라든지 큰 규모의 국가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자문을 하거나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대통령 순방 행사에도 좀 참여를 하시는 거죠? 전체 다는 아니고요. 노르웨이가 올해 수교 6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또 북유럽에서는 아직 K-팝 콘서트가 열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노르웨이의 일반 대중들에게 K-팝을 좀 알리는 행사 하나 하고 네. 노르웨이 국왕과의 의전 행사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탁 위원님의 그동안의 경험이 좀 더 필요한 행사일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 경험도 경험이지만 일단은 여하튼 그쪽에 수요가 상당히 높아서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기획되는 행사는 대개 다 의전 프로토콜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일반인들에게 티켓을 한번 오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분 만에 1,500명이 전체 완판을 하셔서 1,500명이요? 예, 그래서 아주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찬호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더 질문하세요. 일단 질문 기회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한 게 작년에 한번 사표를 한번 쓰셨습니다. 네. 그때 묘하게도 아마 그때 인사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 그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의 오른팔로 불리웠던 김종천 네. 행정관이 이제 비서관이 돼서 지금 탁현민 당시 행정관의 바로 위에 네. 이제 오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활약상으로 보면 우리 탁현민 행정관께서 더 많은 저는 기여를 했다고 많은 기자들이 보는데, 당시 이제 인사에서는 뭐 승진은 아니셨고 그 상황에서 사표를 쓰신 것이 나오면서 뭔가 인사의 불만 또는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눈에 띄는 사진이 우리 임종석 이제 그 청와대를 물러난 전 비서실장이 일본에서 양정철, 역시 또 우리 문 대통령 측근이신데 두 분이 다정하게 이제 사진 찍은 거를 SNS에서 올리신 게 또 우리 양정철, 우리 탁현민 네. 전 행정관님이세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이을 수 있는 어레인지할 만큼도 굉장한 능력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 우리 언론계 시각인데. 양정철, 임종석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글쎄 일단 첫 번째 여쭤보신 것은 제가 사표를 한 번 쓴 건 아니고 3번에서 4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새로 밝혀진 사실이네. 예,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여하튼 계속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나올 만한 얘기. 그만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 인지한 것만 2번이지 사실은 여러 그렇죠. 번 내부에서 전화- 냈던 건 네. 4번인가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게 저한테 썩 그렇게 맞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고 네. 그리고 6개월만 하기로 저를 여기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나름 조건을 달아서 시작했던 일이라 문 대통령께서 직접 조건을 그렇게 대통령이 뭐 그런 조건까지.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필요하다고 예. 이야기했던 분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 사표를 한두 번 썼던 건 아니고요. 김종천 비서관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 제가 굳이 뭐 그걸 다 말씀드리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사직을 요청하니까 언론에서 비서관 승진 못해서 갈등이 생겨서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가 나기 전에
사표를 썼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또 역시 비서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뭘 해도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실 뭐 네. 크게 뭐 이렇게 그냥 염두에 두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임종철, 양종석, 임종석. 임종석, 양정철은 친합니다. 아 친해요. 네.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친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저 빼고도 자주 만나고 아 그러니까 저야 뭐 간혹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네. 뭐 술 한잔 하는 거지. 저보다 훨씬 두 분이 더 친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도 자주 만나시나요, 두 분?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나고 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님이 해외에 한 2년 정도 네. 계셨잖아요. 간혹 그렇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안 만나도 임 실장님 만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 네. 네.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정치에 쇼라는 어떤 것들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원하는 정치의 방향이나 비전을 제대로 설명해내야 되니까요. 이 쇼가 그냥 단순히 행사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국민들께 뭔가를 보여주는 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는 인사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탁현민 전 행정관님을 뵐 때마다 뭐 처음 뵀습니다만 자꾸 생각나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었었던 여성 혐오 사건들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 어떻게 지금 현재 페미니스트를 자임하신 대통령께서 계속 이 행정관을 쓰시는 걸까? 왜 쓰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보여주기, 쇼를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여성 혐오나 비하 발언을 했었던 행정관을 철저하게 경질을 하고 더 이상 같이 일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탁현민 행정관님은 계속 감싸시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행사 기획자라면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해결할 때까지 저랑 만나시면 안 됩니다. 뭐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저는 할 텐데 왜 자꾸 돌아오시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정부 대통령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질문이 일단 저에 관한 제 입장에 관한 거라면 아마 여기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저기가 그러니까 여성 논란과 여성 비하를 했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 논란과 비하라는 게 아마 12년 전에 썼던 책일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권은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거는 12년 전에 그 책이 나왔을 때의 독자들이나 여성계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삶 전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12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의 일부가 현재나 당대의 여성을 비하하거나 혹은 여성을 모욕했다 인정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12년 전에 했던 거를.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질문을 받는 건 제가 감당하거나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12년 전에 썼다는 그 책으로 12년 후에 제가 평가받아야 한다면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유를 묻는다거나 혹은 뭐 그 이유의 타당성을 따진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뭐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일단 저도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또 탁현민 전 행정관, 탁현민 위원께서는 워낙 또 대통령 행사를 워낙 여러 번 준비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자문을 계속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대통령 행사 준비하시면서 정말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잘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부에든 행사를 기획했던 비서관과 행정관은 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공관은 그 기획을 했던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했다, 만족하지 않았다보다는
언제나 대통령이 어떻게 비춰질까, 혹은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부분, 연출적으로 어떤 부분, 뭐 어떤 장면,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없을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일했던 20개월 동안은 늘 있었던,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같은 행사들을 바꾸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저는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님을 모시고 이제 많은 질문이 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개인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직장에 있다가 퇴사를 결정할 때쯤이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나와서 내가 뭘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계획과 고민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그 사직이 처리되고 나서 제 인생에 한 번도 제안받지 못했던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는 제가 아마 더 이상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없겠지 싶었던 기업들의 제안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여전히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그 제안을 사적 개인이기 때문에 덥석 받았다가 이제 또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뭐라고 할지가 너무 뻔하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 조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안에서 느꼈던 여러 일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는, 대통령 행사라는 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관련한 일정들도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많고요. 정책 같은 경우도 그것이 위반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게 1년 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실은 매주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허덕허덕 하거든요. 근데 좀 더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적어도 3개월 혹은 뭐 2개월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훨씬 더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 고민을 언젠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의 보직을 만드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질문들이 좀 이 분야 저 분야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잠시 개입을 해서 일단은 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각 위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각자의 질문을 좀 듣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셨을 때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면서도 좀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1차 판문점 정상회담은 저희가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어쨌든 그게 그 연합사가 관할하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구역이긴 했지만, 뭐 지리적으로는 어쨌든 한반도 남쪽이니까 네. 넘어오셨던 거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3차 정상회담은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권이 북측에 있었죠. 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 스타일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와 북측이 일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희는 중간중간에 여러 단계의 책임자들이 있고, 그 책임자들의 일정 부분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거라서 네. 그 과정에서 결정이 계속 좀 번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바뀌는,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근데 북측의 문제는 뭐냐면,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또 결정을 못 해요. 그런 예. 행사의 작은 부분까지도. 예. 그거 왜냐면 이건 어느 거 하나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식탁에 올려놓는 메뉴 하나도 나름의 상징과 의미를 가져야 하는 행사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네.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게 기억에 좀 남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백두산 천지 방문과 관련해서 그것이 뭐 미리 기획된 건데 뭐 갑자기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네. 뭐 이런 등등의 뭐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은 저희는 처음부터 백두산 천지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네. 북측은 기상 상태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니 최종까지 결정을 못했던 거죠. 하루 전날까지. 네. 그래서 결국은 하루 전날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천지를 방문할 수 있었던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가기로 해놓고선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느라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투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아니 말씀 좀 먼저 하시고. 이 최근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답방 행사 준비하고 있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니 네, 행사를 맡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올 수만 있다고 해도 준비는 해야죠. 오늘 준비해서 뭐 내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들을 했었고 여러 가설과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을 했었죠. 뭐 근데 아직 관련해서 좀 준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때 준비하실 때는 언제쯤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준비를 했습니까? 그때는? 제 기억으로 그때가 아마 그 봄이었나요? 뭐 아마 어디였던 것 같은데 방송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한 2, 3개월 정도 안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평양 정상회담 끝나고 3개월 정도 그 예. 안에 연말 안에.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내에. 그걸 연내. 상정하고 준비를 한 예. 거였죠. 근데 지금 이제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제 탁 그 위원께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청와대 이렇게 관여하는 것이 혹시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준비했던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혹시 유사시니까 김정은 위원장 방한할 때 그런 그 쓰임새를 생각해서 지금 계속 그 좀 유임시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뭔가 어떻게 쓰임이 있겠죠.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북측과 관련한 행사는 아무래도 저쪽에서 사람을 많이 가리고 뭐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네. 경험을 했고 상대와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이 있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를 그런 쓰임 때문에 위촉을 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방한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혹은 외교적 혹은 국가적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 준비를 하라고 내려올 때는 기자들한테 말하기 직전 단계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의 구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며칠 전에 그 양정철 그 서훈 두 원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염두에 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지 않을까요? 두 분이요? 예. 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두 분이 밥 한 번 먹자고 계속 미루다가 네. 그러다가 밥 한 번 먹자 그 취지에 맞게 밥 한 번 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앞서 이 탁 의원님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 행사에 대해서 뭐 소통이다, 또 이걸 놓고 또 쇼를 과하게 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 일하는 내내 들으셨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까 저 신지혜 씨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죠. 네, 그 대통령의 소통의 방법이라는 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눈빛 보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 알고 있거나 혹은 오해했던 부분들이 되게 다 풀리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전체 국민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미디어를 통해 만나던 행사를 통해 만나던 이벤트를 통해 만나던 어떤 발표를 통해서 만나던 그렇게 만나시는 거죠. 네, 그 일련의 과정이 쇼라면 쇼죠. 예. 그럼 뭐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잘 통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했다고 뭐라 그러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쇼를 잘 못하냐? 이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쇼를 하냐? 이건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또 친분이 있으시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당연히 친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정부 여권 내에서는 어찌됐건 탁 의원님의 이 행사 기획 능력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실 것 같은데 예. 두 분과 연락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뭐 이런 요청 같은 건 받지 않으시나요? 임종석 실장님은 아직 뭐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건 없잖아요. 네. 뭐 그냥 이제 종로 세간에서 이사 출마할 정도 거라고 했죠. 예, 종로 이사 정도 네, 하신 종로 거고. 이사. 네.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제 2년간의 집거를 끝내고 본인의 일을 시작하셨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끝낸 상태라 굳이 제가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돕는다는 게 이제 어느 선까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게 다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심정을 묻는다면 저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질문할 거리들이 많았었는데 좀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는 관계로 탁 의원님께 마지막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딱히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좀뭐 문재인 계속해서 대통령께 나오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그 3년 임기 동안 가까이서 바라본 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라는 그래서 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어쨌든 비서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대통령한테 이런 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은 꼭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어도 이후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또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좀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나는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 부담이 그 차기나 혹은 차차기의 대권을 쥐고 국민들과 만나야 하는 입장에 설 때 결국은 똑같은 비난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도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현민 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